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동국대 신입학 전형의 마지막 편인 정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선 동영상에서 첫 편에는 동국대 주요 전형 주요 사항 및 그다음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드렸는데, 특히 그 수시 전형 동영상 2편, 그 수시 전형 동영상 마지막 편에 동국대 의예과, 저 경주에 있는 YG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이 의예과에 관련된 부분들,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수시 전형 동영상 맨 마지막 쪽을 한번 좀 보시면, 동영상 마지막 편을 보시면 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적어놨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의대 정원 증원이라고 하는 이슈하고 맞물려서 지역 인재로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동국대 의예과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증원이 될까, 이 부분들도 하나의 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제 모집 인원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시 모집 전형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조금 바뀌었던 부분이, 원래 기존까지 동국대는 전년도까지는 가군과 나군에서만 모집을 했는데, 다군, 즉 이 다군은 2025학년도에 신설된 그런 이제 모집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개의 모집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거. 특히 그 중에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경찰행정학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좀 기억해 주시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첫 편 동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군이 좀 신설이 됐으니까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물론 이제 뭐 신설된 모집 단위 자체가 딱 3개의 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설은 됐다. 요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뭐 수능 전형이니까, 당연히 수능 위주 전형이니까 수능 100%가 반영되는 게 일반적인데, 체육교육과나 조수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실기가 40%가 포함된다는 점, 요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기에 대한 실기고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지원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한다. 자, 그런데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원 자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 동일하다. 자, 요렇게 좀 빠르게 좀 스캔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군이 아니라 가군과 나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역시 지원 자격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은 역시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일반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과 다르게 탐구 영역에서, 수능 탐구 영역에서 사탐, 과탐이 아니라 직업 탐구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역시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형 방법 동일하게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도 보시면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그죠? 재직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요. 자, 모집 방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수학과 70%와 서류 종합평가 3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모집 인원이 뭐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요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산업체 범위 및 재직기간 산정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지원하시는 수험생들만 한번 이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형에 대해서는 좀 짧게 정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능 위주 전형이니까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 대학 수학력 시험을 반영하는 방법과 기준, 반영 비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킹 좀 하고 갈 건데요. 자, 우선 자,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형 및 계열별로 우리 대학이 지정한 반영 영역의 성적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 탐구는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영어 및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정시 모집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탐구 영역에 직업 탐구 포함한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의 탐구 영역 대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역별 선택 과목만 한번 보면 뭐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그건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선택 과목에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각각 택 1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제한이 없죠. 그죠? 탐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2025학년도에 좀 변경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수학이랑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딱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 않고 일단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은 분명히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좀 적절한 수준의 배려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예체능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자,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탐구니는 100분위를 활용을 하되 동국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변환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는 없고, 요거는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된 이후에 정시 전형 원서 접수 이전에 발표는 됩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추후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하고 한국사는 자체적으로 환산한 환산 표준 점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등급 활용 점수 측에서 이제 감점을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수능 영어 같은 경우 반영 비중이 다른 그 국어나 탐구나 수학보다 반영 비중이 15%로 좀 낮아서 감점 요소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사이에는 1점, 2등급과 3등급 사이에는 2점, 그리고 3등급 밑으로 이제 감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감점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4등급 밑으로는 감점이 대단히 커진다. 그러니까 그 밑에 등급들은 이제 지원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이제 좀 높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그냥 감점 없이 처리를 하고 5등급 밑에부터 이제 감점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영역비 반영 비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첫 동영상에서 좀 잠깐 살펴봤던 건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내용에서 일단 인문계열, 체육교육과 영화 영상학과 같은 경우에 반영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자, 국어가 35%로 인문 쪽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 사회과학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두 개의 비중이 동일하고, 영어 반영 비중이 15%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고,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수학 가중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국어와
탐구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정 과목 해제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개 반영 비중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입문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수학 반영 비중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탐구 반영 비중 동일합니다. 조선은 이제 뭐 국어랑 탐구 반영 비중이 가장 높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2025학년도에 정시 전형에서 동국대를 비롯한 중상위권 대학교들 이상이 대부분이 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 동영상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부분은 정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들의 비중이 사탐 선택 인원 비중이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사탐 선택 인원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 뭐 탐구 과목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요 부분들까지 좀 민감하게 고려해야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탐 선택이 조금 또는 수학에서 확동 선택이 좀 주저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산점을 적용을 하고 어떤 단위에 적용을 하는지만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유형 1. 자,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밑에 걸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이 학과들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수학에서 가산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건 수학 어떤 과목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표준 점수의 3%를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하게 걸쳐져 있는 점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 같은 경우에 화학과 바이오 환경과학, 생명과학,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탐구는 각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형 2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유형 1과 2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포함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 수학과 과학 동시에 각각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전히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한테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복잡하게 경우의 수 생각하지 않고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과탐을 선택한다든지 그냥 경우의 수 따지지 말고 그냥 고민을 해본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개를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선택했을 때 가산점의 영역을 우리가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점 3%를 받는 것보다도 내가 사탐을 선택을 해서 확통을 선택해서 더 확실하게 3% 이상의 3% 가산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사탐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과탐을 선택해서 가산점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도 짧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 정시 정원 또한 과연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이슈하고 맞물려서 증원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들도 동국대 신입학 전형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동국대 정시 전형 관련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올해 동국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